목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뷰, 그럼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지안의 그런 간단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부터 먼저 하자면, 일단 여기는 용어 설명이라고 하면 돼요. 일단 패러미터란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그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 그게 랜덤 벡터인 게 그런 베이지안 뷰고, 그게 픽스드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프리컨티스트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샘플하고,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IID 샘플을 가정을 해요. 그것이 곧 랜덤 샘플과 같은 용어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F라는 그런 분포에서 왔는데, 이제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은 랜덤 샘플에 대한 어떤 함수.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X바나 아니면 뭐 미디안이나 아니면 표본 분산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이란 거는 그렇게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서 샘플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건데, 이 스태티스틱이란 것이 추정을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그게 에스티메이터고, 가설 검정을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그게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는 이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그런 PDF나 PMF가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대학에 오기 전에도 아는 내용인데, 만약 이런 랜덤 샘플이 이런 노멀 분포에서 왔다고 하면, 그래서 이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X바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뮤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사가 필요가 없었죠. 이제 그런 스태티스틱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그런 중요한 태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이 모수에 대한 추론, 그게 곧 인퍼런스고, 그래서 이런 기저에 깔린 그런 그런 퀀티티나 아니면 회귀 분석 같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프리딕션이란 것은 역시 또 그렇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데, 근데 그 모델은 XNew라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이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 numeric response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 inference라는 것은 뭐 회귀 분석을 예로 들면, 또 다른 모든 요소는 동일한데 어떤 한강 뒤편이 바라보는 뷰가 있는 집에서 똑같은 층에 똑같은 넓이의 그런 동일한 집인데 한강 뷰로 옮길 경우에 뭐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그런 요소를 그렇게 선형 회귀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프리딕션이란 거는 이런 인퍼런스랑 다르게 이런 애트리뷰트가 다 기분일 때 그 집값이 곧 얼마인지 정확한 프리딕션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런 메인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지안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프리컨티스트는 일단 이 패러미터라는 것이 unknown constant, 뭐 컨스턴트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스칼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데이터 x1부터 xn을 그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티메이터, 주로 이 x바가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고, 이때 그렇게 샘플링 사이즈가 높아지면 극한 분포에 대한 그런 분산이 낮아지겠습니다.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인퍼런스랑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데, 이 인퍼런스는 뭐 주로 에스티메이션이랑 그렇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가 되겠죠.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그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고,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란 것은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랜덤 샘플을 이 x1부터 xn
이 취하는 값 뭐 x1부터 스몰 xn까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단 하나로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샘플링 과정을 무한히 반복을 하면 다른 랜덤 샘플이 또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수많은 랜덤 샘플을 통해서 각각 얻은 신뢰 구간도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신뢰 구간들의 95%가량이 이 참모수를 포함하겠다라는 이 복잡한 의미가 컨피던스의 참 의미예요. 그럼 이제 하이포티시스 테스트란 거는 더 복잡하게 되는데 이 모수 공간 오메가라는 것을 이 두 양갈래로 양분을 해요. 그래서 이 기무가설 영역, 대립가설 영역으로 양분을 한 다음에 일단 이 기무가설을 옳다고 가정을 해요. 일단 그 다음에 그 널 하이포테시스 위에서 세워진 뭐야 이게 네, 이 널 하이포테시스 위에서 세워진 그런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얻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 위에 얻은 데이터가 얼마나 그 반대쪽 그 대립가설 쪽으로 극단적인 증거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알파랑 비교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션은 회귀 분석에서 배웠듯이 여기 바이어스 베이런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서 모델이 만약에 간단한다면 그 바이어스가 높을 수 있고 만약에 복잡한 모델이라면 그 반대로 베이런스가 높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프리딕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랑 다르게 베이지안 뷰는 첫 번째 가정부터 다르게 패러미터라는 것이 이 unknown이어서 그래서 랜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아닌 랜덤 벡터라는 가정이 깔려지게 되고 이 가정이 3스텝으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이 모수에 대한 prior belief를 그 prior distribution을 나타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그 likelihood랑 그 prior를 통해서 그 믿음을 posterior belief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3스텝으로 이어진 것이 베이지안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퍼런스랑 인퍼런스 그런 에스티메이션이나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모두 다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그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프리딕션이란 것은 나중에 말씀드린 포스티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란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MLE를 통한 것으로 처음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통 2를 안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모두 다 아실 그런 CLT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가정은 모두 다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IID 샘플을 통해서 얻어진 X1부터 XN.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그런 가정을 더해요. 이 F라는 분포가 베리언스가 있고 그러면 그 뮤도 있겠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 CLT를 적용할 수 있어서 루트 n 이 분포가 극한 분포로 n 뭐야 이게 1이네요. 이 극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CLT예요. 그런데 이게 곧 CLT의 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쓸 때에는 이 n이 큰 숫자일 때 이 x bar n 이거에 대한 분포를 얻고 싶은 게 그 CLT의 그런 유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n이 클 때 이 분포에 그 근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xn 자체의 극한 분포는 뭐 이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틀렸고 이 weak law of large number에 의해서 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LT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세워요. 이때 컨피던스 인터벌을 세우는 방법은 뭐 여기 있는 CLT랑 거기에 슬러츠키 티어렘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슬러스키 디어렘을 이용을 하려면 그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티 하나랑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 하나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리티는 이 S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로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티 이게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결과를 곱하면 이 슬러스키 디어렘으로 이 부분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이랑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둘 다 이 관계 하나만을 그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리딕션이란 것은 그 주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rue relationship이란 것이 이 fx로 설명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랜덤 에러 엡실론이라는 것도 그 끼어 있겠죠. 그래서 이 랜덤 에러답게 이 엡실론은 뭐 어떤 분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expectations로 분산 시그마 스퀘어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expected prediction error가 이 좌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엡실론 자체의 분산인 시그마 스퀘어랑 이 바이어스 제곱이랑 베리언스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모델은 이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간단한 모델은 이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모델링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지언 스태티스틱스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즈 통계학에서는 그 주관적인 믿음을 그렇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죠, 먼저. 근데 이 빌리프라는 것을 그 확률이란 메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메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증명도 어디선가 나오지만 그 부분은 뭐 저희의 그런 주 관심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CB 책에서 어떻게 서술을 했냐면 이 믿음에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런 계측을 할 때 그 담고 싶은 성질과 확률이라는 그런 퀀티티에서 원하는 성질이 겹친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빌리프를 확률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넘기고 이제 베이스 룰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베이스 룰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죠. 이 집합 하나를 파티션 한다는 거는 이 요소들이 mutually exclusive라는 것은 그렇게 교집합이 이 공집합이란 거고, 이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거는 이 합집합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rule of total probability 이 부분과 이 베이스 디어렘이란 거는 이 rule of total probability가 그 분모에 오고, 그 분자에는 이 evidence랑 이런 그 initial hypothesis의 그런 확률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베이스 디어렘이 말하고 하는 것이 이 E라는 것이 evidence의 약자고 H라는 것이 hypothesis의 약자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좌변은 이 사건 2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그 하이포테시스일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등식이 좌변에 우변에 나와 있죠. 이 컨스탄트는 일단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그런 하나의 이 하이포테시스가 일어날 확률, 그거 하나랑 이 원인되는 의심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냐면 이 부분은 그렇게 사후적으로 그 사건을 구성한 건데, 이때 선후 관계를 바꿔서 역으로 그 사전 확률로 이 증거를 구성해 나간다고 해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라는 용어가 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라이어, 포스티리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프레임워크는 3스텝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라이어 빌리프를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설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 프로컨테스트랑 베이시언 뷰 모두 다 이 랜덤 샘플에서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샘플이 모였고 그 라이클리후드는 이 데이터가 기준했을 때 이 데이터의 그런 조인트 PDF를 다 곱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 프라이어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포스티리어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베이직 디어램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분모 부분은 그 normalizing constant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빼서 이 approximate 그 proportional to라고 해서 이 분자를 쓰는 것도 이 베이직 디어램의 한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인퍼런스랑 프리딕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인퍼런스라는 것은 이 베이지안 그 뷰가 이 모수가 확률 변수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과 맞게 그 모수의 추론에 있어서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렇게 제공한 거죠. 이 프리 컨테스트에서는 이 픽스드 퀀티티 하나를 그렇게 점추정으로 예측을 하고 그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이 얼마나 그 정확한지를 그 컨피던스 인터벌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 부분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에 있어도 그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용어가 다르게 이 크레디블 인터벌이라는 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크레디블 인터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 인터벌 자체가 그 포스티리어 프로버빌리티가 1 빼기 알파라는 걸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이 크레디블 인터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추론하냐면 그래서 이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래서 이 퀀타일을 그렇게 알면 여기서 이 영역이 면적이 0.95다. 이런 식으로 그 퀀타일 정보만 알면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역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역시 그 퀀타일 정보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0보다 작을 확률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은 이 면적 이 가 플러스 나 이거는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영역을 그렇게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라는 그런 그 이분법 이런 것이 이 베이지언 스태티스틱스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퍼런스고 프리딕션은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prior predictive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이 뭔지가 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posterior predictive라는 prior predictive는 먼저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가중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ior를 가중치로 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 그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담은 이 PDF를 이 부분에 써서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 그래서 이런 그 가중 평균이라고 그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posterior predictive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i라는 게 제가 잘못 썼어요. new라고 바꿔 써야 되고 이 부분이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이 given 데이터라는 것을 그 없앨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x라는 것이 x1부터 xn까지가 IID 샘플을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 샘플도 원래 데이터랑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new라는 이 퀀티티랑 그 기존의 데이터랑 인디펜던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prior predictive랑 posterior predictive의 차이점은 이 앞에 있는 그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부분은 똑같은데 이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가중치가 posterior distribution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이 posterior predictive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ree contest랑 베이지언 뷰가 뭐 결국에 어떤 예시로 쓰이느냐 이거는
이 BDA 책에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세팅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한 주가 워낙에 땅이 넓어서 그 수많은 카운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티를 그냥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모델링은 이 인구가 n인 한 카운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x란 퀀티티는 그 해당하는 그 퀀티티에서 이 1980년대의 그런 그 키드니 캔서 사망자 수 그것을 x라고 나타냈고 그래서 결국에 관심 있는 이 모수는 그 사망률 그래서 이것을 그 에스티메이트를 할 거예요. 이 프리 컨테스트는 역시 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이 n분의 x가 그 unknown인 컨스턴트 이 데이터랑 굉장히 가까워지겠다라는 것이 이 프리 컨테스트 뷰죠.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란 걸로 확률을 접근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프리 컨테스트잖아요. 그런데 이 그 접근이 그 인구가 크면 괜찮은데 그런데 인구가 작은 그런 카운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중부는 굉장히 약간 황량한 데가 많아서 그 인구가 약간 한 1000명 이런 데면 만약에 이 x라는 게 0이면 1000분의 0 해가지고 이 데스 레이트가 0이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게 0.001을 해서 뭐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선 굉장히 큰 수예요. 그래서 이 레이트라는 게 이 n이 작으면 굉장히 unreliable 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시안 어프로치로 이 n이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잘 보정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중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수리 통계학 부분 중요한 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이건 FCB 그 책에 있는 그런 골자를 그대로 약간 따라한 거니까 일단 뭐 이벤트라는 거는 뭐 그 샘플 스페이스 그게 모든 그런 확률 실험에서의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게 샘플 스페이스고 그것의 그런 सब셋이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FCB 책에서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은 그 대학원 수리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벤트들의 셋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벤트 셋 이거를 그 정의역을 하고 이거를 그 실수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실수로 옮긴다는 거 그 자체만 있으면 그게 이 probability라는 게 성립을 안 하고 여기서 이 probability라는 게 또 추가가 되려면 이 샘플 스페이스 전체에 대한 이 메저가 1이라는 그 가정이 있을 때 probability라는 게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에서 쓸데없는 내용이지만 이 FCB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서 제가 괜히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런 엑시엄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 확률을 0보다 크다 뭐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 디스조인트 그 교집합이 이 파이일 때 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개개인별 확률의 합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게 엑시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들의 인디펜던트 개념이 다음으로 나오는데 뭐 이건 다 알겠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헷갈릴 만한 개념은 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랑 뮤추얼리 인디펜던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란 거는 뭐 A, B, C, D 이벤트들이 있을 때 얘네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인디펜던스를 만족을 한다. 이게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고 근데 이건 아마 스통 1 때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랑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의 차이는 가령 얘네들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면 이 세 쌍만 이 정의를 만족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는
이 셋 전체에 대해서 이것도 만족을 하고 이 모든 그 페어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는 거. 그래서 모든 सब셋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것이 뮤추얼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보다 이게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약간 좀 헷갈리는 거여서 제가 넣어놨고, 정작 이 베이지안 통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논리가 저는 스통 1에서 안 배웠기도 하고 이 논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거는 이 H라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F랑 G라는 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게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 이 F given H, G given H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의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둘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만족을 한다면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건 왜냐면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라지고 얘네만 남아서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늘 만족을 한 거고, 여기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란 가정이 있으면 이 퀀티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 두 부분이 겹쳐요. 그럼 이걸 그 팩터 아웃 하면 얘랑 얘가 같다고.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H라는 것이 참이란 걸 알고, 그리고 이 F랑 G란 이벤트가 그 H자가 주어지면 인디펜던트란 그 사실 두 개를 알 때 그 F란 이벤트에 대한 빌리프는 다른 정보 G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든 간에 그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example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만족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담배를 피면 런 캔서가 발생한다는 걸 true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F라는 G라는 것이 H에 대해서 인디펜던트라고 하면 그 어떤 환자가 담배를 피면 이 H라는 정보에 의해서 이 정보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에 약간 뭐 직관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김수현 씨께 넘기도록 할게요. 오빠 코드 설명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저 다 끝나고 아니면 지금 붙여서 하셔도 괜찮고. 응? 그러면 제가 할게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뒷부분에 그 베이지안 통계에서 통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뭐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맡았습니다. 아까 선우 오빠가 좀 전까지 설명을 해줬던 거는 그 사건들에 대한 뭐 독립이고 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컨티뉴어스 케이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 부분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이고, 이 그림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수업의 슬라이드에 딱 마침 뭔가 경훈 오빠가 저번 주에 그려줬던 그림을 예쁜 버전으로 해 놓은 것 같은 그림이 있어서 딱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뭐 변수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 축이 세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축은 데이터 y가 된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그 y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세타를 연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이게 되게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딱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여기 Z축 높이가 density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이 보니까 뭐 컨디션이랑 무슨 리액션 타임이고,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이 y1하고 y2였죠. 근데 이게 베이지안 관점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 두 파라미터가 세타가 되고 y가 됩니다. 요건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 놓진 않았는데 FCB 책에 있어요.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그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unknown numerical quantity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probability statement를 만든다면 그거는 전부 다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겠다라는 게 베이지안의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세타도 그 프리컨티스트 관점에서는 저희가 항상 픽스드 콘스탄트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베이지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파라미터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게 돼서 요 축에 그 세타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랑 뭐 포스테리어랑 그런 거는 한 학기 내내 말해도 약간 괜찮으니까, 프라이어는 우리가 뭔가 세타에 대해서 사전에 갖고 있는 믿음이나 세타는 뭐 이럴 것이다 하는 게 프라이어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그림을 보고 딱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likelihood인데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y에 대한 믿음, 뭐 y의 likelihood고 이게 likelihood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 prior belief를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아는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 과정이 베이즈 룰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 likelihood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겨울방학에 스터디를 할 때 이게 계속 yi부터 y에는 세타가 주어지면 얘네는 iid 샘플이다 라고 그런 말을 계속 했는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근데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에 그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likelihood를 안다는 건, 즉 데이터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됐는지, 어떻게 샘플 됐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파라미터 세타는 여기 나와 있지만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성질, 그런 퀀티티를 세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타를 안다는 거는, 즉 yi, 뭐 yj, y1, y2 얘네들이 어느 분포에서 나왔는지 다 아는 거고, 세타를 안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 같은 분포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yj에 대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yi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우리가 세타를 아는 상태에서 어 뭐지? 이건가? 뭐 아무튼 이걸 이렇게 쓰면 이게 결국 조건부 독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를 알면은 이게 곧 yi들이 iid 샘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나중에 다시 써 놓을게요. 그래서 Yi들이 IID 샘플이란 걸 알았으면 근데 사실 그냥 IID는 아니고 conditionally IID 샘플이에요.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likelihood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다 아까 선우 오빠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다 곱해 가지고 이렇게 likelihood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은 likelihood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요 부분은 아까 베이지안 룰에서 그 분모에 있던 normalizing constant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피곤하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형대수를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뭐가 존재하고 여건이 존재하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저스티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로 쓰기보다는 이거를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게 2.7 장이랑 2.8 장의 exchangeability랑 definity theorem인데 어 얘네는 사실 그냥 관찰된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확률의 개념이 들어간 이렇게 확률 모델이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확률 모델을 짜도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당화를 해 주는 게 데피니티 티오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yi랑 yn이 exchangeable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exchangeable 하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으면 이 y1, y2, y3는 exchangeable 하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포멀하게 말하면 이 라벨이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게 exchangeability거든요. 그리고 exchangeability에서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는 클레임이 yi부터 yn이 conditionally 조건부 독립이라면 얘네들은 exchangeable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yi부터 yn이 conditionally independent한 샘플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의 초반에 바이노미얼 모델까지 설명을 할 텐데 잠깐 베이지안 추론의 과정을 다시 보자면 첫 번째로 likelihood가 뭔지 알아야겠고 prior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요 베이지 룰에다가 이렇게 플러그인 하면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뭐 이렇게 좀 편리하고 좀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컴퓨팅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되게 약간 천대받고 그랬는데 그랬던 이유가 지금 이 분모에 있는 normalizing constant 때문에 그랬거든요. 얘를 적분을 하는 게 사실 저희야 그냥 말이 쉬운 분포를 쓰니까 적분이 되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는 뭐 파라미터가 막 여러 개고 차원이 높고 그러면 얘 클로즈드 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즈 정리를 약간 잘 쓰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말할 conjugate prior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CMC라고 샘플링을 엄청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계속 샘플링을 많이 해서 이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샘플링을 하는 거라면 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이 뭐 원래 포스테리어가 이런 거라면 뭐 여기는 프로바빌리티 매스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 세션에서는 여기 2 번까지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를 그냥 다른 학교원분들은 베이즈 안 들었거나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제가 써 놓은 거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는 각각은 버눌리인데 근데 이걸 다 여러 개 모으면은 바이노미얼 데이터가 되니까 데이터는 바이노미얼 데이터이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도 조사를 했을 때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만큼, 안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이만큼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저희가 뭐 통입 통방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 거고. 그리고 prior를 줘야 될 텐데 지금 바이노미얼에서는 우리가 N은 알고 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노미얼 데이터니까 세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타에 대해서 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0부터 1까지 그냥 같은 확률로 뭐든 다 될 수 있어라고 유니폼한 프라이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한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그럼 여태까지 1번하고 2번 데이터 알았고 프라이어 줬고 했으니까 얘를 베이즈 룰에다가 플러그인 하면 되죠. 베이즈 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likelihood 넣고, 그다음에 프라이어가 유니폼이었으니까 1이잖아요. 이렇게 넣고 요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런 확률 모델로 풀어서 쓸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얘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리통계학 원 1 시간에 베타 분포를 배웠는데 베타 분포가 요렇게 생긴 애니까 저희가 어떻게 적분을 딱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 포스테리어 분포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그러면은 베타 119, 1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생활에서는 얘를 적분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모른다 치고 여기 py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특수한 경우라서 컨주게시라는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얘는 포스테리어인데 포스테리어도 PDF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1이 되거든요. 그 성질을 일단 이용을 하고 얘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들을 이렇게 플러그인 하면 여기 1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py 부분은 상수로 그냥 앞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요 부분은 아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베타 PDF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적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래 너무 난잡하네. 원래 이 부분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y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예시였고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는 똑같이 바이노미얼 데이터고 프라이어가 지금 여기는 베타 프라이어로 나왔는데 아까는 저희가 유니폼 프라이어를 썼잖아요. 근데 유니폼 프라이어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베타 분포에다가 알파하고 A하고 B 스케일을 그냥 1로 주면은 이게 결국 유니폼 프라이어랑 같은 거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
프라이어를 베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얘기한 바이노미얼 데이터,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랑 베타 프라이어를 베이즈 룰에다가 그냥 요 자리에다가 끼워 넣으면 얘는 지금 세타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게 아닌 것들은 그냥 다 앞으로 빼버리고 세타에 대한 것만 남기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PDF라서 적분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likelihood하고 prior를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density랑 이렇게 모양이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같다는 게 이게 1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같은 모양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 하고 2를 합치면 결국 어 이 부분은 이 프로포셔널한 그 PDF, 베타 PDF랑 결국 같은 density라고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prior는 우리가 이런 prior를 줬는데 여기다가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들을 합쳐서 이렇게 믿음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시도 제가 생각하기에 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파라미터에 대한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더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다라는 베이지안 인퍼런스, 베이즈 룰의 성질을 되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 분포의 평균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요런 식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 형태로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하면 요 부분은 샘플 민이고 요 부분은 프라이어의 expectation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약간 평균이나 베리언스 같은 이런 퀀티티에서도 저희는 포스테리어 분포가 프라이어랑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짬뽕된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코드로 나중에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적절하게 섞은 게 포스테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프라이어가 셀 수도 있고 라이클리후드가 셀 수도 있고 둘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디컴포지션 된 걸 보면 여기 N은 데이터의 샘플 사이즈이고 A 더하기 B는 프라이어의 사이즈,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kelihood가 저희가 관찰한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돼서 N이 굉장히 커지면 요 부분은 작아지고 이 likelihood가 되게 도미네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likelihood의 분포 모양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저희가 데이터에서 얻는 정보는 별로 없는데 이 프라이어가 굉장히 강한 프라이어다, 그러면은 반대로 포스테리어는 그 프라이어에 좀 프라이어 쪽으로 끌려가고 프라이어의 모양을 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프라이어, 뭐 약한 프라이어 그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예를 들면 n이 10 이라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다면 이렇게 좀 뭔가 퍼져 있는 정도도 넓고, 그런데 n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딱 되게 확실하고 뭔가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혼란을 겪는 게 별로 없겠죠. 그리고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A 더하기 B를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K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K를
concentration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어 K가 클수록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K가 작을수록 이렇게 좀 퍼져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김철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약간 와 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베타 분포로 나타낼 수 있냐. 왜 베타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데?'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교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겠지만 뭔가 내가 가진 경험을 딱 뭐 성공이나 실패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특히 뭐 방금 설명한 바이노미얼 예시가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성공 확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number of success고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이랑은 number of failur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베타 분포에서 보면은 얘가 A-1이고 얘가 B-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뭔가 생각이나 데이터 이런 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프라이어나 뭔가 세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베타 분포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 프라이어 사이즈 뭐 강한 프라이어, 약한 프라이어 그거랑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건 좀 뇌피셜이긴 한데 약간 law of large number 같은 걸로도 생각을 해 보면 내가 막 성공도 엄청 많이 하고 실패도 엄청 많이 해서 성공 횟수 500 뭐 실패 횟수 400 이러면은 되게 확실한 정보겠죠? 근데 반대로 뭐 성공도 쪼끔 실패도 쪼끔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성공 한 번, 실패 한 번.' 이렇게 되면 이게 곧 그 좀 아까 말했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건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베이지안 추론에서 다른 말로 uninformative prior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정규 세션에서는 말하지 않을 것 같고 학술부 세션에서만 말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혹시 겨울방학 때 세션 들었거나 간사님이 나중에 첨언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컨주게시가 되게 유용하고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어떤 경우에 conjugate prior를 써서 posterior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인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likelihood가 exponential family의 분포 중에 하나라면 conjugate prior를 써서 posterior 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exponential family는 사실 저희가 자주 쓰는 되게 대부분의 분포가 exponential family에 포함이 되잖아요. 뭐 방금 말한 바이노미얼도 그렇고 뭐 포화송도 그렇고 노멀 정규 분포도 여기에 다 속하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인제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PDF 값이고 얘를 이제 conditionally IID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다 묶어서 쓰면은 어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한 뭐 i에 대한 함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에 대한 부분인지를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가 되겠고 얘가 지금 세타에 대한 부분이 될 건데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뭔가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게 되면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 저희가 프라이어랑 likelihood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얻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곱하기인데 사실 이제 exponential한 거 안에서는 이게 더하기로 바뀌니까 파라미터가 뭐 에타에서 에타 더하기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다음에 뭔가 누라는 퀀티티가 있었다면 그게 요걸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y는 sufficient statistics라는 건데, 이거는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세션 내용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특히 이렇게 일단은 지나갈게요. 제가 뭐 이론 설명이나 수식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는 일단 이 정도인데, 혹시 뭐 첨언하실 분이나 뭐 간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드 뭐 한 것까지 먼저 보고 할까요? 코드까지 보고 하자. 네, 잠깐만요. 저희가 첫 번째 주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 코드는 사실 다 되지는 않았는데, 뭐 별거는 아니고, 바이노미얼, 데이터가 바이노미얼이고, 뭐 프라이어가 베타 프라이어일 때 어떤 식으로 뭐 프라이어가 요 퀀티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의 값을 조정함으로써 약간 요 그래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모듈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하는 거를 숙제 중에 한 문제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겨울방학 때 막 노멀 분포에 대해서 했을 때는 라이클리후드까지 그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같은 그래프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 바이노미얼 케이스에서는 그 라이클리후드가 세타의 뭐 100 몇 승, 그다음에 뭐 1 마이너스 세타의 뭐 몇십 승 이러니까 이게 완전 0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그 존재 0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그래도 보여놔 주려고 임의로 이런 거를 곱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야매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뭐 라이클리후드 뭐 데이터의 개수를 변화시키고 프라이어의 약간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은 이 그래프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BDA에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거에 좀 팬시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얘는 유니폼 프라이어고 점선이 프라이어예요. 유니폼 프라이어고, 그다음에 얘는 조금 뭔가 있는 프라이어지만 여전히 얘나 좀 삐까삐까해 보이고, 근데 이제 프라이어가 대놓고 이렇게 좀 다른 프라이어를 갖게 되면 이 굵은 점선이 포스테리어 분포이고 이 파란 실선이 유니폼 프라이어일 때의 포스테리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달라지고, 그 저희가 강한 프라이어를 줬을 때 프라이어 쪽으로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조금씩 끌려간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숙제는 저랑 선우 오빠랑 합쳐서 일단은 3문제 냈는데, 그 1번은 요 코드로 그 하나는 strong likelihood, 하나는 weak likelihood, 그다음에 prior는 이렇게 uninformative한 거 하나, 약한 거 하나, 강한 거 하나 해서 6가지 경우 그래프를 그리고 뭐 어떻게 달라지더라 하고 한번 이렇게 해설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DA 1.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방학 때 재밌게 풀었던 문제인데, 이게 그거예요. 뭐 줄리아의 손녀가 뭐 파란 눈을 가지고 뭐 갈색 머리가 어쩌고저쩌고 그 문제인데, 저는 그거 하면서 약간 조건부 분포랑 뭐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좀 잘 하게 되고,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를 약간 주관적인 믿음으로 생각해서 실생활에선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구나, 이런 걸 잘 여러모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숙제로 낼 거고, 그다음에 선우 오빠가 숙제로 하나 내줬는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안 보여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이거 내용이 사실 베이즈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어려웠다, 설명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녹화는 중지할게요, 일단. 아니야, 뭐야, 내 거는 어떻게?
네, 선우 오빠 그거 아까 코드 설명해 준다는 거. 네네. 일단 코드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세팅 그대로 이게 문제 상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카운티란 게 그 미국 지역의 가장 뭐 작은 단위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이 키드니 캔서 레이트, 데스 레이트를 그렇게 추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프리컨티스트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으면 뭐 좀 믿을 만한 이런 A n분의 x라는 걸로 그렇게 데스 레이트를 그렇게 추정하겠죠. 그게 곧 비율로 확률이란 거를 접근하겠다 그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게 n이 작은 그래서 인구가 낮은 그런 카운티에 대해서는 만약 이 x가 뭐 1이면 그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거고 x가 0이면 이 0% 데스 레이트라는 이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게 n이 작으면 그 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unreliable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이노미얼 모델로 제가 한번 그렇게 코드를 얻어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R 코드인데 파이썬으로 바꾼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그 R이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필요 모듈을 그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kidney cancer clean.csv라는 게 그 저희가 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그런 그 컬럼이 뭐가 있냐면 DC 이거 DC 또 DC2 그리고 또 팝 그리고 팝2 뭐 어디 있어 팝2 뭐 어쨌든 어디는 있어요. 팝2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건데 얘가 뭐냐면 그 1980년대 그 키드니 캔서 레이트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1980년대를 얘네가 그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8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후반. 그래서 이 DC란 거는 80년대 초반 데스 카운트 그 사망한 사람들 수, 이 DC.2란 거는 그 후반에 사망한 사람들 수. 그럼 이 팝은 뭐겠나요? 그러면 1980년대 초반의 파퓰레이션, 이건 후반의 파퓰레이션. 그래서 얘네들 네 개만을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제 그 비율을 그 계측하기 위해서 그 토털 데스 카운트를 알아볼 거예요. 얘네가 알아보고자 한 게 80년대 전부의 그 데스 레이트를 알아볼 거니까 그 1980년대 사망한 토털 데스 카운트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데스 카운트 두 개를 합쳐서 DCT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팝m이란 거는 그 이 파퓰레이션을 더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고 뭐 더하는 것보다 그 평균을 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는 평균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frequentist estimate은 뭐냐면 이거를 예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 DCT란 게 하나의 그런 밸류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로마다 하나의 컬러 그 하나의 밸류로 나온 거니까 얘도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나눠져 가지고 D라 해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트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플라팅을 할 건데 그냥 그대로 그 플라팅을 한 게 아니라 그 얘는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하이 캔슬 레이트랑 로우 캔슬 레이트를 그렇게 알아볼 건데, 그래서 하이 캔슬 레이트란 거는 탑 10%, 로우 캔슬 레이트는 하위 10%. 그래서 이 퀀탈 정보로 이렇게 그 나눴어요. 그럼 이제 이 캔슬 로우랑 캔슬 하이라는 걸 나눴는데, 제가 여기 변수들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DCT라는 거는 그 토탈 데스 카운트, 팝M은 그 average population, 이제 얘가 frequentist estimate이고, 이 캔슬 로우는 그 캔슬 레이트가 낮은 카운티들, 얘네들은 높은 애들. 그럼 이제 이걸 그릴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일단 하이 레이트인지, 그러면 true가 하이 레이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했던 것대로 이 중부 지역에 그 true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진짜 그 캔슬 레이트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밝히듯이 이게 만약에 한 인구 1000명인데서 한 명 그 캔슬 데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기억을 해두고 이제 캔슬 로우에 대해서 그렇게 플러팅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 잔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어요. 플롯들을. 지역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레이시오라는 게 얼마나 그 믿을만하지 않은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노미얼 베이타 모델을 통해서 그 베이지안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프라이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뭐 프라이어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 non informative prior 해서 뭐 unifor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좀 정보가 있는 프라이어를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그 사용을 할 거냐? 일단 이 UU라는 거를 그렇게 살피게 되는데, 얘네가 뭐냐면 그 이 띠라 해시란 거는 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그럼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그 파퓰레이션이 30만 이상. 그럼 얘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면, 그 large county들의 그런 캔슬 레이트. 그럼 이 large county는 n이 커서 그럼 비율이 좀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 벡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얘네들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적절한 그런 알파 베이타 파라미터를 그 method of moments로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률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수통 1, 2 다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률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분포에서 파라미터를 그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그 표본이랑 모 분포에 뭐 1차 정률 이거는 뭐 평균이고, 2차 정률은 뭐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 뭐 그런 식으로 1차 모먼트, 2차 모먼트, 3차 모먼트 그걸 모 평균 이렇게 그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률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그 점 추정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을 만한 캔슬 레이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샘플들의 그 민과 그 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정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기본적인 정률법인데, 뭐 민이 너무 작다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더 보완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률법으로 베이타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베타 분포 그 파라미터를 정했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베이스 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베이지안 그 관점에서의 그런 그 higher rate 그런 카운티들을 나타낸 건데, 아까들은 이렇게 중부 부분에서 이 파란색 칠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선 말끔히 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왔죠. 얘네들이 이게 플로리다, 뭐 뉴욕, 얘가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로우 카운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선 뭐 중부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한 거는 이렇게 개별 그런 카운티별로 그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얘네들이 뭘 한 거냐면 그 인구가 작은 그런 카운티들에 대해서 그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시안에서 뭐 얘네들 그렇게 한 그림 안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625번째 로우는 뭐 알덜 카운티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인구가 1295명, 그리고 데스 카운트는 0명. 그러면 그 라이프 에스티메이트는 0이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게 레드가 프라이어, 블랙이 포스티리어인데, 여기에서 그 업데이트해서 약간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만약에 그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이 포스티리어는 그 데이터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겠죠. 그런데 n이 작으면 반대로 프라이어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 블랙이랑 그 레드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게 제가 스크린 쉐어하는 것 때문에 그림을 가리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그 데이터 샘플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포스티리어가 프라이어 쪽으로 슈링케이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또 다른 이그샘플 347번째 로는 이 플로리다라는 데 있는 이 인구가 굉장히 큰 그런 카운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데스 카운트가 120이고요. 그럼 이런 그 큰 n에 대한 대해서는 잠깐만, 어떻게 형아, 이런 잠깐만. 네, 그 프라이어랑 포스테레랑 그래프가 같잖아. 잠깐만요, 이거. 그치? 네, 근데 이게 지금 잠깐 코드 좀 잠깐 볼게. 좋아. 포인트, 잠깐만요. 데이터, 이렇게 아니 이게 같게 나오나? 알파, 베타가. 이거 베이타 패러미터가 뭐지? 지금 일단 카운트는 동일해요. 프라이어를 유니폼이 아니라 프라이어 어떻게 준 거야? 여기 프라이어가 프라이어 그 메서드 오브 모먼트, 그러니까 프라이어 어떻게 줬냐면 그 인구가 큰 카운티들의 비율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거기에서 정률법 사용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의 알파는 베타는 프라이어 알파 베타는 뭐야?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네. 아 그렇게 주는 거야?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정률법을 썼다고? 여기에서 이게 제가 읽어온 코드에서 hardly move라고 했으니까 아예 안 움직인 건 아니는 것 같은데 한번 근데 이건 알아볼게요 한번. 프라이어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어 자체가 이게 그냥 뭐 정률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잘 모르겠지만 프라이어 자체가 지금 비율이 낮은 그런 거에 되게 세게 준 거네, 그치? 그렇지. 알파 이게 베타 내가 있으니까.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프라이어를 선정하는데 데이터를 그대로 쓴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음. 물론 그게 큰 카운티들에 한해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엠피리컬 베이스야? 그 법, 그 방식의 뭐 흠인가? 이게 난 프라이어를 데이터를 보고 할 거면 프라이어를 왜 주는지 모르겠네. 그게 조금 모르겠다. 어, 야, 너도 그렇지 않아? 데이터 보고 프라이어를 줄 거면은 왜 그 조금 왜 이상하잖아. 근데 너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건지가 한번 그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려줄래? 나중에 이거 한번. 내가 수업 들은 교수가 그대로 짠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냥. 아 그래? 어, 그 교수가 한 거구나. 어. 그래? 근데 이게 똑같은 데이터로 프라이어를 쓰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구하고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겹침이 많은 거지. 그래서 어. 좀 이상하지만 오케이. 몰라.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있어.
프라이어를 설정을 할 때 데이터를 보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치?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말하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프라이어 쪽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 카운티들은 그 프라이어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프라이어 쪽이 더 그 정확하다? 그래서 그 프라이어를 좀 uninformative의 반대말. 그래서 정보가 좀 많은 프라이어를 구성하고 싶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음, 프라이어 데이터의 비중을 조금 작게 주고 싶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큰 거구나. 그렇게 이해했어. 한 거죠. 어. 오케이. 그래서 이 인구가 큰 카운티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이게 프라이어가 레드인가? 레드가 프라이어고, 블랙이 프로스티어고, 그럼 레이스는 이렇게 하나의 그 직선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포스티어가 그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example 1에서는 그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그 프라이어가 좀 더 믿을만하다. example 2에서는 이 데이터 쪽으로 그 포스티어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포스티어 업데이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골든 룰이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중지하고 녹화 왜 중지하려고? 이제 그냥 첨언이랑 각자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녹화는 계속 거예요? 하자. 그냥 하자. 네. 자, 저희 약간 명목상 시간이 그래도 10시 반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뭐 너무 늦어져서 11시까지 가지 않게. 간단하게 그래 간단하게 첨언할게. 자,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은 잘했어. 수연이랑 거시기 이거 다 레이테이크로 했구나. 그치? 잘했어. 근데 화면 공유 잠깐 할게. 자, 먼저 채팅이 왔네. 오케이. 자, 먼저 수연이 선우 파트를 보면은 잘 정리해줬고요. 되게 잘했어. 근데 이제 한 부분 프레딕션 부분 요 부분 있죠.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선우가 얘기했던 프레딕션은 아마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Y라는 거를 이제 FX 식으로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프레딕션이 맞긴 맞는데 요 맥락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야. 요거 바이어스 베이어스 그러니까 요 모슈에 대한 요 어떤 모슈에 대한 추정치 이런 거에 바이어스 베이어스 트레이드오프 이런 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야. 이게 그 머신 러닝 from probabilistic perspective 책 그거인데 요거든 요 책인데 요게 조금 더 그러니까 프리퀀티스트에서의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나오는 맥락은 프리퀀티스 추론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옵티멀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 옵티멀한 에스티메이터가 했을 때 그 옵티멀하다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로스가 있을 거고 이런 로스 펑션이 있을 거고 걔네들이 이런 로스 펑션이 이 모든 데이터의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디컴포즈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모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어스 베이어스 트레이드오프가 나왔을 거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프레딕션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모수 하나 넣고 데이터 생성하는 게 그냥 요게 이제 프레딕션이고 요게 베이지랑 비교가 되는 부분은 베이지어는 뭐예요?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는 그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봤다면은 여기에서는 요 놈이랑 그 각각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라이클리우드 이렇게 우리가 이 라이클리우드에서 각각 라이클리우드에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라이클리우드 하나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PDF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은 여기에서는 라이클리우드에서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적분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PDF가 아니라 여러 개의 PDF에서 각각 말하는 것들을 평균 내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의 PDF에서 말하는 예측값들을 어떻게 가중평균을 할 거냐? 그거는 내가 나이 포스테리어 블립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건데 이런 것들은 요것만 보고 다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베이지 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나는 베이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노멀 컨주게시 부분은 일단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잘 알 수 있어요. 노멀 컨주게시랑 노멀에서 이런 식으로 풀 디스트리뷰션 짜고 그다음에 포스트를 업데이트하면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프로젝션 해보고 그런 것들만 해보면은 베이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프로젝션에서 프라이어 프로젝티브라는 것들은 이제 뭐 언제 쓰이냐면은 그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기 전에 왜냐면 포스테리어 분포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빡센 일이니까 그거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주고 이제 우리가 왜냐면 프라이어를 잘 줬는지 안 줬는지 좀 얘기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들이 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더니 한국 남자들이 내가 만든 모델에서는 뭐예요? 막 키가 마이너스인 그런 데이터도 예측이 돼.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어 프레딕티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예측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요게 조금 로테이션이 조금 잠깐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new 데이터, 기분 프라이어 데이터 여기에다 기분 데이터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기분 데이터. 기분 아, 데이터. 그치. 그럼 기분 데이터. 프라이어랑 포스티리어라는 거에 그런 차이는 노테이션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약간? 써야지. 프라이어 프레딕티브하고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의 차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차이뿐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X하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파라미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그치 그거 세타만 이제 마지노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잘 썼는데 예. 뒤에 부분은 기분 데이터 좀 해줘야지. 네. 네. 기분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수연이 파트에서는 이 그림 어딨냐? 요 그림 되게 잘 찾아. 이거 어느 수업이야? 무슨 수업이야? 그 5월 확률 모델에 그 챕터 1 슬라이드에 딱 저게 있어가지고 이거다. 그치. 요거 보니까 베이지는 빵굽기 빵짜리가 뭔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게 지금 파라미터잖아. 파라미터를 축으로 자르면 라이클리후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 어디를 자를까 하면 어떤 데이터를 관측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익스체인저블은 그러니까 디피니트 theorem이 이거야. 왜 이게 디피니트 theorem이 왜 나왔냐면은 일단 익스체인저블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냥 묘사하는 것 중 하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레이블을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그거의 조인트 분포는 똑같을 거다라고 하면 익스체인저블이라고 하는 건데, 익스체인저블 하다는 거의 예시는 그러니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익스체인저블 하다. 이거는 다 알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익스체인지. 왜냐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세타가 주어졌을 때 YI, Y1들이 다 독립이잖아. 다 독립이니까 독립이니끼리 순서 바꾸고 똑같잖아, 그렇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할 때 익스체인저블 하다는 거는 다 아는데 디피니트 티어리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익스체인저블일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말하는 게 디피니트 티어리. 이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즈는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프리퀀티스트는 어떤 정답인 하나의 분포가 어떤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존나게 많이 모으면은 그럼 이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히스토그램들이 결국 하나의 분포로 간다. 그 분포로 디스크라이브는 하나의 참 트루 세타를 알아보자. 이게 프리퀀티스트라면 베이즈는 딱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들은 IID는 아니야. IID는 아닌데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서로 컨디셔널리 IID일 거야. 컨디셔널리 IID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디피니트 티어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들 키를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의 키 분포의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관장하는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기분 파라미터이면은 서로 IID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디스니티 디오렘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에서는 얘기하지만은 그 파라미터가 기분이니까 그걸 파라미터도 지금 뭐예요? 우리 그냥 이때까지 공부했을 때는 py 세미콜론 세타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py 기분 세타잖아. 그 말은 즉시 여기 세타를 확률 변수로 본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다 만들려면은 내가 이 p 세타라는 것도 넣어줘야지 모델이 다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니티 디오렘이 이제 나오는 맥락이라는 거는 베이지어는 익스체인저블 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익스체인저블 한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게 보는 거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짠다라는 이 원칙이거든요. 요게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돼. 파라미터들끼리도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수학 점수의 평균이라 치면은 우리 학교의 수학 점수 평균, 옆 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 이런 것도 하나하나들이 파라미터들이죠. 데이터는 그 학교 하나 안에서의 애들의 수학 점수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평균, 옆 학교의 평균, 그 다음에 옆 학교의 평균 이런 것들도 서로 평균들도 파라미터들도 서로 익스체인저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디스니티 디오렘 적용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likelihood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직 통계학 2에서 배웠던 원래 통계학에서 IID 어썸션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무한대로 모았을 때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어떤 하나의 참 뭔가로 관장될 것이다. 이런 로브 라지 넘버의 개념 때문에 IID라는 어썸션을 들고 왔던 거고 베이지안은 IID라는 어썸션이 아니라 뭐예요? 익스체인저블하기 때문에 얘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게 보는 그 어썸션을 들고 올 건데 그 디오렘이 바로 이제 디스니티 디오렘이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를 준다는 거가 그냥 뭐 배경인데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슈연이가 발표를 할 때 이거 해좀 익스체인저블은 이런 거다.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는 익스체인저블하다. 근데 익스체인저블하는 것도 이렇게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디스니티 디오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프라이어에 대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조금 방향이 좀 잘 정리될 거야.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현주계 씨 코드 예시 보여주고 잘했는데 요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 요거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베이지언에서 포스테리어를 할 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답을 찾아놓고 찾아가는 거거든. 이게 확률 분포다. 그래서 영어는 어쨌든 어떤 그냥 그 어떤 덴시티의 모수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모수만 존나 찾아보셔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되게 약간 공부를 하면서 수직 전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 노말도 말이야. 포스테리어가 노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노말 포스테리어의 분포만 그 파라미터들만 찾아가는 과정이 포스테리어 구하는 건데 그럼 하다 보면은 아니 씨발 이거 적분도 안 해보고 이게 노말인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궁금증이 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게 바로 요거거든. 근데 요거는 진짜 요거는 이제 조금 멘션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나는 희망이지. 자, 핵심은 이거거든.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있으면은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조인트로 쓰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패밀리 덴시티의 핵심은 이거야. 분포가 밖에 y의 함수 머시기가 있고 파라미터의 함수 머시기가 있고 익스포넨셜 텀 있고 그 안에 파라미터의 머시기랑 데이터의 머시기의 내적이 있다.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핵심이야. 요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조인트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다 이해가 됐는데요. 오늘 말한 게 보면은 바이노미얼이랑 베타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실 2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없이 1, 그 익스포넨셜 그 퀀티티가 그냥 다 1이라고 생각해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바이노미얼 베타 분포랑 바이노미얼 분포도 익스포넨셜 패밀리 나타낼 수 있어. 익스포넨셜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 스톰 2에 나와 그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데이터의 함수, 파라미터의 함수, 그 안에 두세 내적 있는 거. 요게 핵심이거든. 근데 지금 뭐야? 거울 같잖아. 거울이잖아. 데이터하고 파라미터가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자리 바꿔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앞에 그냥
이제 요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그냥 데이터로 봐도 되고 얘를 파라미터로 봐도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프라이어거든. 이 프라이에서 여기에서 요 분포에서의 y라는 거는 여기 세타거든. 이 세타 안에 또 앞에 또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지금 y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미터에 또 파라미터가 뭐 여기 있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컨스턴트 넣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 보면 y의 식 안에 y에 뭐 딸려 있네, 뭐색 달려 있네 이거잖아. 그래도 마찬가지다. 세타의 식 안에 씨발 세타 버튼 뭐 딸려 있네, 뉴라는 게 딸려 있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당연 요놈이랑 요놈만 합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나와. 여기 나와. 근데 요거의 펑션 폼이랑 얘는 펑션 폼이랑 파라미터만 그냥 업데이트한 거 그냥 요게 그냥 이것만 바뀐 거거든. 에타에서 에타 플러스 n이 되고 누에서 누 플러스 서피스 스테이트 합쳐지고 이것만 바뀐 거거든. 그럼 요거를 다시 풀어 써주면은 결국에는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있으면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포스테리어는 그 같은 패밀리 안에 있게 되는 거야. 내가 프라이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써봐.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써보고 그 바이노미얼 베타 바이노미얼 예시도 이 폼에 맞춰가지고 한번 써봐. 그럼 되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요거를 내가 납득을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컨주게시가 있는 패밀리 안에서 컨주게 포스트를 찾는 것들은 어쨌든 이 새끼랑 이 새끼의 형태가 같을 거 아니까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그치? 그 업데이트된 파라미터가 뭔지만 추적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컨주게시에서 베이지언 포스테리어를 찾는 과정 자체는 거의 베이지안들만이 하는 그런 유니크한 그런 전개가 나와. 막 프로포셔널 때리고 그냥 존나 그냥 뭐 적분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냥 뭐 대충 하고, 그치? 적분도 그냥 원래 우리 모든 PDF도 그 안에 앞에 익스포넨셜 분포가 노멀 분포도 마찬가지고, 그치? 아니면 그 베타 분포도 마찬가지. 그 안에 노멀라이즈 컨스턴트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놈도 노멀라이즈 컨스턴트가 여기에 있어요. 노멀라이즈 컨스턴트 이거 보면은 이 베타 PDF 하는 것도 이 노멀라이즈 컨스턴트가 앞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포스테리어를 포스테리어를 구한다는 것도 그냥 그냥 그 분모에 있는 그 노멀라이징 PDF라는 것도 그냥 적분 때리는 거죠. 적분 때리는 것도 그냥 앞에 있는 컨스턴트 대충 때리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지금 얘기해서 뭐 소용없고 나중에 다 여러분 하시게 되면 다 당연히 이제 올 건데 요 내용은 이제 수연이가 요것쯤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좀 넣어줘. 그러면 될 것 같아. 나머지 내용들은 정말 잘했어. 코드 예제도 되게 잘했고 이제 첨언할 거 없어요. 끝.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질문 받고 없으면은 합시다. 근데 그 책 읽는 것도 과제야 그러면? 그렇죠. 책을 읽어야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럴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 근데 그거는 아직 안 정했어요. 저희 원래는 조 짜서 이렇게 스터디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임원진끼리도 회의를 안 해본 것 같아서 오늘 말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나중에. 조 짜서 스터디 해야 될 건데. 그쵸. 저는 그럴 걸 생각하고 문제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건데, 네, 그거는 이따가 관석 오빠한테 다시 회장 톡방에서 말할게요. 오케이, 조 짜야 돼. 또 그 오늘 발표한 거 대충 근데 조금 간략하게 한 것 같긴 한데 한 1시간 20분 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세션 때 한 비슷하게 진행해도 괜찮겠죠,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했던 거에서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숙제 문제 같은 것도 아마 설명해야 될 거고, 저희가 저번 주에 커리큘럼 소개를 거의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것도 초반에 뭐 관석 오빠가 조금 소개하던가 하면은 대충 시간 맞을 것 같아요. 뒤에 질문도 할 거고. 만약에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된다면은 과제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
그거를 그냥 글로 퉁쳐도 될 것 같다. 네네네. 일단 자세히 써놓을게요. 좋습니다. 오, 잘했어. 둘이 그거 레이텔으로 정리하는 거 그거 뭔가 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잘했어. 잘했어. 거의 다 선우 오빠가 한 거죠, 뭐. 저는 숟가락만 처음에 얹었을 뿐. 선우 오빠 완전 짱이에요. 완전 구성도 다 짜주고. 선우가 짬바 같잖아. 그러니까. 색깔에 했던 짬이 있어가지고 와, 잘해요. 잘했어. 학습부 3학기째. 네, 그럼 풀박술래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들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자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